자, 두 번째 사연은 이제 3월 10일 플라워띠 77 맞죠? 플라워띠 77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사연입니다. 학원 안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불안해하네요. 이 사연은 이제 엄태욱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중2 때부터 2년간 메가스터디 인강으로 공부한 아이입니다. 2년 내내 인강 듣는다고 태블릿이니 컴퓨터니 끼고 살더니 이제와 하는 말, 무슨 중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겠어, 이럽니다. 즉 학원을 다녔으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을 건데 인강으로 하니까 슬렁슬렁했다고 실토하네요. 고딩된 지 일주일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학원을 안 다니고 있고요. 그나마 토요일 3시간짜리 다녔던 국어학원을 3월 되면서 그만두었어요. 아이가 원해서. 학교 국어 선생님이 학원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바로 하나 다닌 국어학원 끊어버리네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어디로 다녀야 할지, 학원을 안 다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뭐지? 학교 아이들이 모두 수요일 오후 주말 내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본인만 학원을 안 다니고 있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야 할까요? 학원을 다니면 학교 시험 준비할 때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좋은 말씀 기다릴게요. 본인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온 것 같죠, 그렇죠? 네, 올라온 것 같고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학원을 아예 안 다녔다고 하고 아이가 스스로 나름대로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맥락상으로는 아주 공부를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인강으로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약간 자신감을 잃어버린 건지 이제 나만 학원을 안 다녀서 좀 불안하다. 그렇지. 뭐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디를 다녀야 되냐. 또 뭐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인강으로 자기주도 학습 이제 잘한다고 어머님은 생각해 왔는데 이제 아이가 학원 안 다녀서 막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하니까 이런 애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왜냐면 엄마도 지금 학원 안 보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경험이 거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솔루션을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 사연 속의 학생 두 분 봤을 때는 어떤 아이인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아이는 외로운 아이다. 네. 애정결핍이다.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아니 진시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인데. 네. 중학교 때 내내 혼자 공부를 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가지도 못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공부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자꾸 다른 핑계를 대잖아요. 학원을 다녔으면 좀 더 잘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학원을 가야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학원 국어 선생님이 끊으라고 했다고 수업도 끊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고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관. 아 그렇네. 네. 이게 보니까 또렷한 자기 확신이 없는 친구들. 보통 이런 친구들이 외롭고 애정이 조금 타인에게 못 받은 친구들. 심층적인 분석이네요. 약간 교육 심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잘 수소문을 해서 좋은 가이드가 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외롭다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라고 해야 의지를 할 곳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케어해줄 사람, 멘토가 필요하다. 그럴 만한 인간을 구해서 좀 대인 지도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예, 근데 저는 이제 혼자 계속 인강을 들었다고는 하니까 이게 쉽진 않거든 원래. 그렇죠. 예.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엄마가 계속 놔뒀다는 건 내가 뭘 표면적으로는 했다는 얘기야. 제어는 그렇게 추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얘가 스스로 공부하는 줄 아는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네, 전 아니라고 봐요. 이게 2학년 중학생이니까 어머님도 중학교 때는 다 그렇겠지 하면서 그냥 놔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중학교 때 뭘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해. 이것만 해주는 것도 고마워 정도였던 것 같고 실제로는 다른 이제 주변에 최상위권 중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던 거고 우리 아이는. 그리고 국어학원도 다니다가 학교 선생님이 끊으라고 그래서 갑자기 끊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거기서. 국어 선생님이 그 학원 선생님이 귀가 얇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자기가 이 국어학원이 너무 좋은데 학교 선생님이 끊으라고 그렇게 말을 쉽게 듣지 않아 애들이. 국어학원에서 내가 진도가 조금 딸려서 수준이 딸려서 결핍을 느꼈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시를 당했거나 뭔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막 네. 그냥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처음 그렇지. 학원 가봤는데.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학원은 또 다른 곳이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자기를 케어해줄 수 있는 뭐 형이나 누나 아니면 언니와 같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고 공부 방법도 차근차근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친절한 사람. 음. 그래서 요즘 과외비가 학원비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걸로 한 두어 달 해보면 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뭐 솔루션까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고 홍프로님 이 사연 속의 이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별이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추론이 안 되네. 그 표현은 없네요. 예.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네. 사연 읽으면서 우리 행간을 본다 그러잖아요. 아 네네. 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모습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아 네네. 그리다 보니까 지금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해. 물도 땀까지. 진짜 땀 났어요. 보세요. 내가 여기 막 밑줄 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 시험 보기 전인데 시험 보기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 번도 보기 전인데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다. 어떤 모습입니까? 왜 우리 사람을 이제 연구를 하면은 평온한 상황에서는 되게 개성이 넘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근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잖아요. 공포심을 느낀다든지 두려운 상황에 모이게 되면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뭐 만나보지 않아 자세히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중학교 때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1 때 결과를 목전에 두고 왜 두려워하는 그런 거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 좀 재밌는 게 예. 학원을 안 다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동안 학원 안 다녔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상태로 간 거야. 그냥 인강도 보고 이렇게 끄적끄적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시험은 이렇게 해도 성적이 곧잘 나옵니다. 저는 이거 중학교 성적의 역설, 저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학교는 절대평가를 30-40%를 A를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시험 보기 전에 1-2주 정도만 책 보면은 다 성적표에 오래 찍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학생도 부모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공부해 보니까 그 양과 질이 너무 많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1-2주 해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내가 책임 못 질 것 같아. 빨리 학원 다녀야지. 그렇지. 학원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학원이 문제가 있네라는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다 했어. 내가 성적이 안 나왔어.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물론 아이가 생각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 아이의 어떤 행동 저변에 있는 심리를 조금 이렇게 역추적해 봤거든요. 홍프로님의 분석으로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뭘 하긴 했으나 엄밀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 혹은 이제 학습, 영어로는 스터디 뭐 이런 영어로 스터디는 말하지 마세요. 네. 라고 할 만한 행위를 이 아이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했죠. 앉아서 글을 보고 손을 움직이고 뭔가 하긴 했는데 학습의 행위는 따라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지식이 축적해 가면서 본인이 암기가 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일리가 있네.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의 양을 다 속여도 내 본인은 못 속이거든. 너 자신을 알라. 저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의 수준을 느끼고 있으니 이거 나는 망했다. 이걸 느끼면서 그게 이제 표현이 된 게 학원 보내달라 이거구나. 이 아이가 또 제가 보기에는 학습 능력이 아주 없는 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 보면은 무슨 중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겠어 라는 거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니라는 거는 저는 판단이 돼요. 저도 사실 이거 쭉 보면서 이 아이가 나름 좀 이렇게 스스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찾으려고도 하고, 뭐 인강도 사실 왜냐면 꾸준히 인강을 보는 것도 힘들거든 중학교 때 원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부도 할 줄 알고 그런 친구라고 저는 혹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홍프로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의심이 됩니다. 난 이거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핑계로 보였는데 이거 그냥.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이거예요. 이 친구가 2학년 중학교 내내 혼자 공부하다가 겨울방학 때 학원을 가본 거예요. 겨울방학 때는 다니고 3월 달에 끊었잖아요. 그 겨울방학 다니는 동안 다른 친구들을 봤더니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국어학원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 선생님이 끊으라고 하자마자 그걸 핑계로 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근데 이건 이제 그 혼자만의 추측이니까요. 너무 상상이죠. 과도하게 추측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홍프로님이 보시기에 홍프로님 분석대로 이 아이가 그럼 어떤 공부의 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 상태다 이렇게 추론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동안 네. 학생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네. 자기주도 학습으로 해온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되게 비슷합니다. 그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걸 뭘로 평가합니까? 성적으로 좋았죠. 눈빛, 표정, 태도. 말투, 태도? 아니요. 성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죠. 성적 딱 올 A 끝. 올해 올해인데 애가 펑펑 놀아. 그럼 부모님이 사실 딱히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지. 우리 애가 나 닮아서 머리는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 별로 없네. 에이 맞네 나도. 야, 우리 반에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 있어. 내가 걔 보고 진짜 내가 너처럼 공부하면은 난 전국 1등 하겠다.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 이런 자아도취. 어느 동네 애들이야 그거. 자아도취가 생깁니다.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 특히 생겨요 그런 마음이. 어렵다. 근데 실제 실력은 그 정도가 아닌데. 아닐 확률이 높죠. 근데 중학교 시험 문제는 이거 상당히 좋은 분석입니다. 중학교의 예. 어떤 학습 양의 난이도와 어떤 그 양은 그러한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와 살짝 공부하는 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동안 계속 살짝만 혼자 한다는 그 상황 안에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짝 공부를 해왔는데,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이는? 그냥 막 뺑뺑이 갑니까? 학원 주 7일 5시간씩 뺑뺑이? 제 자식이라면 네, 제 자식이라면 일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막 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뭔가를 바꾸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 뭐 어차피 내신 기간 중인데 지금 바꿔서 한두 달 한다고 뭐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는 없다. 일단은 네가 해오던 대로 이번 시험 해보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보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시험 기간 2주나 남았는데 빨리 학원 가가지고 해야지 지금. 직보하고 해야면 5점 오르는 건데. 좀 여기 어머님도 빨리 자료 받아갖고 그거 자료가 중요하거든. 외워서 한두 개 맞추면 등급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또 하면 또 너무 길어지거든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 잠깐 나갔다 올까요? 더 잘할지 몰라. 이게 예전과 요즘이 달라진 트렌드가 있는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학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밤새서 저 학교의 문제를 막 그 예측해서 기출 문제, 예상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똑같이 나왔어. 그럼 애들이 막 확 박수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들이 그게 보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이게 나올 것 같아. 딱 찍었어. 나왔어. 그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막 박수 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찍었어. 안 나왔어. 어떻게? 애들이 원성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거는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다라는 사고방식들이 팽배해져서 요즘은 업체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준 업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만 만드는 거야. 그치. 딱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 텍스트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학원을 꼭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자료를 위해서 뭐 학원 등록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료를 웬만하면은 요즘 다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단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이제 100% 학원을 보낼 거예요. 네, 100%가요? 100%죠. 뭐 기승전 이제 학원을 보낼 거야. 네, 그래서 뭐든 뭐라도 국영수라도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뭐 시행착오를 겪으실 텐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학원을 간다고 한들 과연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에 저는 이제 항상 그래서 학원은 항상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명통치약도 아니고 뭐 저는 제대로 공부만 할 줄 알면 인강을 보나 뭐 학원을 보나 상관이 없어. 혼자 공부해도 뭐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제대로 할 줄 아는 애들은. 다만 이제 어머님이 이 불안한 상황이다가 보니까 이제 막 이거저거 학원도 알아보시고 뭣도 알아보시고 하실 텐데 학원은 당연히 알아보셔야겠지만 지금 저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아까 홍프로님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 아이가 공부라는 행위를 그동안 해왔으니까 진짜로 공부라고 불릴 만한 뭐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뭐 틀린 문제 있으면 또 고민도 하면서 오답 정리도 해보고 뭐 이런 그 머리 쓰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냥 학원 다니는 걸 메꾸려고 하면 사실 이건 해결이 안 되죠. 그냥 혼자 자기 주도로 했을 때랑 그 매체만 바뀐 거지. 인강 보면서 이렇게 한 거랑 학원 다니면서 또 생각 없이 한 거랑 사실은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일단 학원은 다니시기는 하는데 그 공부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누군가 어쨌든 이 아이한테 건드려줘서 좀 깨우쳐줘야 된다. 그치. 그 멘토가 필요하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멘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 저도 또 멘토 이런 거는 뭐 근데 아까 외로워서 그게 의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지금 전반적인 공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남학생이네요. 고1 아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남학생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이 아이는 아마 문제집만 많이 푸는 중심의 공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죠. 그냥 저스트 문제풀이. 메타인지를 키워야 되거든. 강의 듣고 문제 푸는 걸로 이제 이 사람은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하면 또 아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그게 아니에요? 공부가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저희도 막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인강이든 학원이든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듣고 그냥 혼자 가서 숙제만 하고 문제 좀 풀고 땡 치는 방식의 공부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고 공부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실 방송은 계속 기획은 하고 있었는데 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거 기획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중간고사 결과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다 증명됩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진짜 공부는 무엇인가. 이 특집은 제가 조만간 한번 방송을 기획을 해볼 거고 일단은 저는 그 플라워 디디님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지금 학원을 다니시겠지만 이제 학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정말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 방법적인 대안을 스스로 좀 찾아봐야 되는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두 분 또 덧붙이실 얘기 있나요? 전 아까 전에 홍프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자료가 이제 많이 좀 오픈되어 있다. 근데 사실 그 자료를 어머님들이 구하시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어느 특정한 사이트에 가입해서 돈을 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구매하기가 쉽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그 흐름이 여전히 교육특구에는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타 강사들이 그러니까 학원 내신 일타 강사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뭐 전국에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교육특구로 가면 갈수록 중학교 때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만하지 않아요. 엄청 기가 죽어 있어요. 그렇긴 하죠.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딱 보게 되면은 너 공부 얼마큼 했어? 이미 수원을 다 했어. 중2인데. 그런데 자기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치동 얘기예요. 대치동 얘기. 대치동 분당 이런 애들. 그래서 그거는 좀 멀리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알려주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실정을 모르는 거야 이 아이가. 왜요? 다른 친구들이 얼마큼 공부를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걸 알 리가 있나? 그렇습니다. 홍크로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학원 보내 일단. 주변에 학원도 뭐 괜찮은데 이 아이의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해 줄 수 있는 뭐 선생님, 지인 이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학원이 능사는 일단은 아니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학원도 저는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맞는 선생님, 안 맞는 선생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일반 학원 말고 클리닉 학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중2, 중3 부모님 재밌는 게 우리 아이가 성적이 다 올 A잖아요. 이거 귀 안 들어온다. 그렇지. 맞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귀 안 들어요. 근데 그렇구나. 되게 많은 미래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은 이제 얘가 학원을 안 다니고 이제 인강만 하다가 이렇게 와서 그렇지 기존에 학원 다녔던 애들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맞아요. 비슷하다. 다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공부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뭔가 야심차다.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만 일단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연입니다.